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지만 지구에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존재, 바로 플라스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플라스틱의 지구 환경 위기와 우리의 책임입니다. 고대의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처럼 미래 세대가 지금 우리 시대를 돌아본다면 아마 플라스틱 시대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연이 우리에게 건네는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부, 플라스틱의 지구 공습입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들이 지금 이 순간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플라스틱은 눈에 보이는 바다와 땅을 넘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지구 곳곳, 심지어 우주에까지 쌓여가며 인류의 유산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실태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의 고고학자들이 수천 년 뒤에 우리 시대를 발굴한다면 어떤 유물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아마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 플라스틱일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벌써부터 지금의 지질시대를 플라스틱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플라스틱 흔적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인 에베레스트 산까지 점령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현재 연간 12톤의 쓰레기가 쌓이는 세계 최고 높이의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류가 도달한 저 먼 우주, 달 표면에도 인간이 남기고 온 쓰레기와 물품이 약 18만 7천 킬로그램이나 존재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두고 온 망치나 카메라, 백팩 같은 장비부터 탐사선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 버려진 플라스틱 기구들이 우주 공간과 달에 고스란히 남아 인간의 흔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바다로 돌려볼까요? 유럽 플라스틱 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바닷속에 떠도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물고기의 비율이 무게 대비 무려 1대5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 1대5가 와 닿으시나요? 전문가들은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바다에는 물고기보다 미세 플라스틱과 쓰레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져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이를 먹은 물고기가 결국 먹이사슬을 거쳐 우리 식탁 위로 되돌아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해수면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UN 환경계획과 노르웨이 극지연구소의 공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다로 유입된 쓰레기 중 단 10%만 물 표면에 뜨고 무려 90%는 해저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90% 침강 법칙이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해 생태계가 이미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 표면에 떠있는 대형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분석해 보았더니 그중 70%는 우리가 흔히 쓰는 페트병이나 일회용품이 아니라 어업활동 중에 버려진 폐그물과 어구들이었습니다.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적, 어업적 측면의 관리도 얼마나 시급한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이라며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흙에 묻으면 저절로 사라진다는 광고 많이 보셨죠?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자연 토양이나 바다에 그냥 버려지면 일반 플라스틱과 똑같이 수백 년 동안 썩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남습니다. 이 물질이 실제로 완전히 소멸하려면 특수한 고온과 미생물 조건이 갖춰진 전문 산업용 퇴비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 페트병의 화학적 결합을 완전히 파괴하려면 최대 340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온도가 필요한 만큼 플라스틱은 지독하게 단단한 물질입니다.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기 아주 흥미롭고도 아이러니한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원래 야생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명되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19세기 후반 당구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당구공의 주 원료인 코끼리 상아 수요가 폭증했고 코끼리 밀렵이 성행했습니다. 상아를 대체할 물질을 찾는 공모전이 열렸고 1868년 존 웨슬리 하이엇이 최초의 상업용 플라스틱인 셀룰로이드를 개발해냈습니다. 동물을 살리기 위해 인간이 지혜를 모아 만든 위대한 발명품이었던 플라스틱이 이제는 전 세계 바다 거북과 고래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목숨을 위협하는 독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인류는 이대로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혀야 할까요? 2부에서는 자연이 건네는 뜻밖의 대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들고 인간 스스로 파괴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 플라스틱 유산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자연계의 놀라운 유기체들이 그 비밀의 열쇠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아주 작은 애벌레입니다. 스페인의 과학자이자 양봉가인 페데리카 베르토키니 박사는 벌집을 청소하던 중 플라스틱 봉지에 넣어준 애벌레들이 봉지를 뚫고 탈출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이 유충의 이름은 갈레리아 멜로넬라, 흔히 왁스웜이라고 부르는 나방의 애벌레입니다. 본래 꿀벌의 벌집에 살며 밀랍을 먹고 자라는 녀석들인데 밀랍의 화학 구조가 플라스틱과 유사합니다. 이 애벌레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흔한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의 탄소 고리를 끊어내고 이를 유기물질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소화 효소와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이 인간의 쓰레기를 치울 대안을 스스로 길러내고 있었던 셈이죠. 과학계는 이외에도 플라스틱을 생물학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박테리아와 유기체들을 찾아내 연구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면 각 유기체들의 분해 성능과 특징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왁스웜 애벌레는 사실 양봉업계에서는 벌집을 망가뜨리는 아주 지독한 해충입니다. 플라스틱을 없애겠다고 이 애벌레들을 자연에 무차별적으로 풀어놓는다면 양봉 생태계가 무너지고 또 다른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과학 연구는 유충을 직접 방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충의 몸속에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특정 효소만을 추출해서 복제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플라스틱의 심각성과 자연이 보여준 대안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펼칠 시간입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생태적 해결 방식의 한계와 실천입니다. 우선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애벌레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플라스틱의 분해 시간을 단축시키는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숙제와도 같은 일인데요. 최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연구진은 조그만 꿀벌 해충을 통해 플라스틱 분해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항생제 내성 연구를 위해 사용하던 애벌레가 플라스틱 용기를 먹는 것을 보고 플라스틱 분해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죠. 꿀벌 부채명 나방은 실험동물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곤충입니다. 성충이 되면 꿀벌의 벌통에 침입해 알을 낳고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는 벌집을 먹으며 기생에 살아가는데요. 여기에 플라스틱 분해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연구진은 꿀벌 해충이 벌집을 먹듯 플라스틱을 먹는 이유를 벌집을 구성하는 왁스와 플라스틱의 화학적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에 연구진은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사용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꿀벌 해충이 플라스틱을 먹고 이를 배출하면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성질이 바뀌는데
어떻게 그 성질이 바뀌게 되는 건지 연구하는 거죠. 플라스틱을 먹는 생물의 발견은 분명 놀라운 돌파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플라스틱을 마음껏 버려도 된다는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각자의 생각을 논증형 에세이로 작성해 볼 것입니다. 첫째, 플라스틱 처리를 위해 유전자 변형 박테리아나 생물을 대량 방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생태계 교란 문제는 무엇일까요? 둘째, 생물이 플라스틱을 먹어치우는 속도보다 우리가 일회용품을 소비하고 버리는 속도가 수만 배 더 빠르다면 이러한 기술 만능주의가 왜 위험할까요? 마지막으로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나의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나만의 3R 행동 요령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해보고 글로 적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제품의 포장 문제를 짚어보려 합니다. 주제는 과자 트레이와 기업의 환경적 책임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실험실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홈런볼, 카스타드 이런 과자들을 보면은 이 안에 이제 트레이가 들어있단 말이죠. 사실 트레이를 빼면은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는 거거든요. 트레이가 진짜 필요한지가 좀 의문인데 어떤 목적으로 든다고? 트레이를 사용하는 용도는 제품의 보호 목적이 가장 큽니다. 사실 저희가 그래서 생생우동도 가져왔는데 생생우동 같은 경우는 이걸 아무리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내팽개쳐도 이게 부서질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왜 넣은 건가? 소유자 편의성 아니면 적재 효율성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생생우동도 이거 넣어보면은 3분의 2 정도가 줄고 금이 비어가지고 이게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실제로 이런 트레이를 사용하지 않는 이제 우동 제품들 나오고 있는 거 봐서는 제품 보호 목적이라고 보기는 이제 어렵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새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구 문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가 아닌 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있고 필요한 목적인 그 완충 효과가 진짜 있느냐를 지금 평가를 하기 위한 실험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과자나 초콜릿 상자를 열면 내용물이 흔들리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제품의 파손을 막고 형태를 보존해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피만 커 보이게 만드는 과대 포장이자 불필요한 쓰레기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기업의 주장이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환경 파괴를 정당화하는 꼼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우리는 환경 오염의 비용을 분리 배출을 하는 소비자에게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생산자인 기업이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업이 도덕적 주체로서 포장 용기를 종이나 생분해 펄프로 교체하면서 지속 가능한 패키징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토론해 봅시다. (3부에서는) 요즘 핫한 기술인 생성형 AI를 나만의 글쓰기 파트너로 삼아 설득력 있는 환경 논평을 완성하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AI를 받아쓰기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고도화하는 협업 과정을 배워볼 것입니다. AI와 협업해서 논리적인 글을 쓰는 단계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발산과 뼈대 세우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거친 아이디어나 키워드를 AI에게 주고 전체적인 글의 개요를 잡아달라고 요청합니다. AI는 논리적 뼈대를 신속하게 구축합니다. 2단계는 비판적 반론 검증입니다. 내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AI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 논리의 약점이 뭐야? 라고 물어보며 반박 논리를 고도화해서 글의 설득력을 높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상호작용 피드백입니다. 작성한 초안을 AI에 입력한 뒤에 문장의 모순이나 비약을 찾아 다듬어 달라고 요청하며 글을 정교하게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컴퓨터에게 명령을 잘 내려야 좋은 결과가 나오듯이 AI에게도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이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템플릿은 AI를 말동무가 아니라 날카로운 환경 분석가이자 글쓰기 조력자로 고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어 예시입니다. 이 역할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질문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에세이를 업그레이드 해볼 것입니다. 하지만 AI를 사용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할루시네이션, 즉 AI의 거짓말을 필터링해야 합니다. 생성형 AI는 아주 그럴듯한 어조로 가짜 통계나 존재하지 않는 과학적 사실을 마치 진짜처럼 만들어내곤 합니다. AI가 제시한 데이터나 발견 연도, 온도 같은 수치들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과학 저널이나 공식 기사를 통해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둘째는 인간 저자의 주체성입니다. AI는 어디까지나 비서일 뿐 이 글의 진짜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플라스틱 문제를 바라보는 도덕적 판단과 우리 삶을 바꿀 독창적인 실천 방안은 오직 인간인 여러분의 마음과 경험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주체적으로 글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에서 소개해드린 왁스엄 애벌레의 플라스틱 분해 실태와 과자 트레이 실험 관련 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출처 영상들을 통해 더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형 AI와 함께하는 실전 논증 글쓰기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논증 실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